오늘 영상은 괌에서 한 달 살기에 대한 참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예산으로 인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알아두시고 제 영상은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괌투브의 PD아저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괌에 대한 이야기는 괌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괌으로 여행이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괌으로 한 달 살기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괌에서 한 달 살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거나 또는 괌에서 한 달 살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참고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괌에서 한 달 살기를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숙소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먹는 것, 그러니까 생활비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통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숙소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 살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숙소 문제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연인이라든가 또는 부부 두 분이 오신다거나 또는 자녀 한 명을 동반한 엄마가 오실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은 인원이 오다 보니까 독채를 빌리는 것보다는 에어비앤비라든가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에 방 한 개 또는 욕실이 달린 방 하나를 얻고 주방을 쉐어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편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한 달에 약 1,000불 내외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00불 미만 800불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렴한 집일수록 불편함이 많게 되니까요. 최소한 1,000불 정도는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지 않고 독채로 얻을 경우에는 그 2배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인터넷 사용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고, 현지에 살고 계신 분처럼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렇게 장기 렌탈을 하지 않고 단기 렌트를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좀 감수하셔야 돼요. 최소 1,500불에서 약 2,500불 또는 위치라든가 크기라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그 이상을 예상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숙소 문제만큼은 돈을 지불하는 만큼 몸에 확 와 닿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숙소 문제만큼은 가성비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숙소를 결정하는 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숙소에서 비용을 좀 줄여서 불편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좀 돈을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돈을 좀 절약하더라도 숙소만큼은 편하게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생활비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또는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렌트비에 포함이 되니까 생활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먹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거의 모든 식사를 숙소에서 해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괌은 지리적 특성상 거의 모든 식자재가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식자재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괌이 물가가 비싸다 하시는데 아무래도 괌 내에서 나오는 게 없고 모든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한국과의 환율 차이도 있다 보니까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웬만한 식자재는 한국 내에서 모든 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데요. 괌 같은 경우는 괌에서 나오는 식자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식자재가 한국보다 괌이 비싼 건 또 아닙니다. 쌀이라든가 고기 종류는 오히려 한국보다 괌이 더 싸다는 거,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먹는 것에 대한 지출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먹는 부분은 제가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괌으로 들어오실 때 반입이 금지된 음식이 아닌 반입이 가능한 음식물, 밑반찬이라든가 김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생활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자녀분들을 동반하고 오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의 여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이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괌 같은 경우 짧게는 15분, 길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이용하면 얼마든지 바닷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 수심도 그렇게 깊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물놀이 하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이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셔서 물놀이를 하신다고 하면 호텔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원데이 쿠폰을 이용하셔서 물놀이를 하신다면 한 가족당 150불 미만의 비용으로
비용으로 충분히 물놀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경우 골프를 즐기신다고 하면 한국에서 한 번 라운딩 나가는 비용으로 최소한 2번 이상은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괌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쉽게도 괌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시게 되면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한 달 동안 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달 단위로 렌트를 할 경우는 아무래도 2, 3일을 빌리거나 또는 일주일을 빌리는 것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아반떼급의 준중형차를 한 달간 빌리실 경우 보험료를 포함해서 약 1,000불이면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렌트카를 빌리실 분들은 여기에 보이시는 광고에 나와 있는 괌 좋은 렌트카 또는 괌 해피 렌트카에 1차적으로 문의를 하셔서 렌트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렌트카 얘기가 나오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렌트카 같은 경우는 가격만 싸다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사고라든가 또는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격이 너무 싼 렌트카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차량이 많으니까요. 그런 차를 이용하셨을 때는 좀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은 좀 부담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컨디션이 좋은 차량을 좀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들의 스쿨 비용과 과외 활동에 대한 비용인데요. 스쿨링 비용 같은 경우는 각 사립학교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450불에서 약 1,300불까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쿨링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가격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외 활동이라고 하면 수영이라든가 골프라든가 또는 스킨스쿠버 같은 것을 배우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 또한 레슨 횟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변동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괌에서 한 달 살기를 할 경우 어디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것과는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의 지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가족이 오는 것보다는 두 가족 또는 세 가족이 함께 오시는 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자녀를 혼자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라든가 같은 또래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그만큼 더 즐겁고 그만큼 적응하기가 더 쉬우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소 문제 또한 혼자서 빌리는 것보다 두 가족이나 세 가족이 함께 큰 독채를 빌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니까요. 좀 더 적은 돈으로 넓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한 달 살기예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계획 잘 짜시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괌을 즐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괌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괌에서 괌투브의 PD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